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쉽게 합격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이론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요. 앞으로 이 개편되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 해커스 교재와 그다음에 제 강좌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우선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50만이 넘었다고 해요. 응시 인원이. 그래서 이 50만이 넘는 아주 국민 시험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시험인데 보시면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시험을 반드시 보셔야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임용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이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인증 시험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각종 기존의 한국사 시험을 이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바꾸는 시험을 대체하는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도 기존의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일부의 공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되겠고요. 또 육해공무원 사관학교의 입시 가산점으로도 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이요. 2020년부터 새롭게 또 개편이 됩니다. 기존에 아마 이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응시 아마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새롭게 체제가 바뀌어서 이 바뀐 체제를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의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몇 점을 맞아야지만 이걸 취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3단계 시험이었던 것이 2단계로 조금 정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존에는요. 5급에서 6급은 우리가 초급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3급에서 4급은 중급 시험. 그다음에 1급에서 2급은 고급 시험, 이렇게 3단계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초급 보고 중급 보고 고급 보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또 흥미를 붙이셔서 다 취득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3단계 기존의 시험이었던 것이 지금 이 개편되는 시험은 기본하고 심화, 이렇게 두 단계의 시험의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대학생이나 성인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든지 뭐 취업을 위한 준비 어떤 그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시험은 요 심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급을 취득하시려면 같은 시험지요. 같은 시험지 두시고 60점에서 69점까지가. 그래서 60점까지 나오시면 3급 취득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70점부터 79점까지는 2급이고요.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맞게 되면 이제 1급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60점, 70점, 80점 이상 따게 되면 우리가 이제 4급 해서 여기는 이제 기본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문항은 똑같이 50문항이고요. 여기는 오지선다, 그다음에 사지선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지금 심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급의 시험에 해당되는 급수를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너무 그 어려웠던 내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평이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존의 초급과 중급을 같이 합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이쪽 기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랑은 여러분들이 요 심화 과정을 같이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 심화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시험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에게 이제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그 공무원 쪽에서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국사 시험 공부 준비를 하시다가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대한 인증 시험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으셔가지고 거기도 한번 이렇게 응시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난이도를 어느 정도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질문을 좀 하시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국가에서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꾸 이 중요도를 높일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험 요강인데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란 한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시험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 전 국민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알아라. 이런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발 시험이 아닌 상대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기준의 점수를 취득하면 인증서가 주어지는 인증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 목적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교양처럼 쉽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목적 자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공부하실 때 너무 지엽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너무 꼼꼼하게 내가 이 친구보다 더 점수 더 몇 점이라도 더 잘 받겠다라든지 또는 뭐 몇 점 더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슬퍼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자, 또 하나. 만점을 향한 공부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조금 즐겁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엽적이고 내가 100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험이 마지막에 어떤 목표가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준비에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실게요. 빈출 키워드를 암기한다. 시험에 일정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잘 나오는 어떤 사료와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선택지에도 반복되는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하시다 보면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발목을 잡는 시험이 아니라 조금은 더 수월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이제 해커스에서 요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시험에 맞춰서 나온 교재인데요. 쉽고 재밌는 교재예요. 아주 쉽고 재밌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스토리적 내용을 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개념에 대한 내용도 기존 내용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 개념을 빼가지고 마인드맵의 형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훨씬 암기와 이해가 빠르게끔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요. 아주 그 해설지가 굉장히 상세해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도 교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체크되어 있는 어떤 여러 그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주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한 달이면 누구나 합격하는 강의예요. 제가 요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어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가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잡고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좀 완전히 파고 빨리 이 인증시험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면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70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기출의 주제만 선별해서 끌어왔고요. 그래서 약 34강으로다가 이 70개 핵심 기출 주제를 담아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케줄을 좀 정리해보면 3강 3일 해가지고 4주 정도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사실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 교재와 그 다음에 제 강의에 대해서 좀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그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과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을 열었을 때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합격했다라고 보내온 어떤 그 합격의 감사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감동스럽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주 그 높은 점수로 단기간에 쉽고 재밌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런 마음을 이제 전달해 주고 싶어서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거는 현장에 있는 수험생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의 난이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흥미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좀 어디서 넘어가게 되냐면 조선까지도 이제 막 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근대사 후반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일제강점기 막 여러 가지 뭐 독립운동사 막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막 시들시들 하면서 공부에 손을 놓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못 짓는 막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시험도 여러분 우리 기존의 사회에서 이제 5회에서 6회까지 이렇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의 기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한 번 정도 내가 이렇게 익혀나가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심화에 해당되는 인증시험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해커스에서 연비정이었고요. 저랑은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